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작년 겨울 제 환자분 중 한 분이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침실도 아니고 주방도 아니고 욕실도 아닌 곳에서요. 어디였을까요?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벽 화장실이었습니다. 76세 박영수 할아버지, 평소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당뇨도 없고 혈압약만 드시는 분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5시쯤 되니까 화장실이 마려워서 일어나셨대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는 변기에 앉은 채로 쓰러져 계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심장내과 교수로 30년간 일했습니다. 지금은 퇴임해서 여러분께 건강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겨울마다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분들이요. 오늘은 왜 겨울철 화장실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겨울철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5가지만 실천해서 이 위험을 거의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론 1. 왜 화장실이 위험한가? 여러분, 왜 하필 화장실일까요? 왜 하필 겨울일까요? 왜 하필 새벽일까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알아낸 게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온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울철 새벽에 침실은 따뜻하죠? 이불 속은 더 따뜻하고요. 그런데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춥죠? 엄청 춥습니다. 이불 속이 34도 정도 되는데 화장실은 10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집은 5도까지 내려가요.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이불에서 갑자기 추운 화장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혈관이 확 조여듭니다. 혈관이 조여들면 혈압이 확 올라가요. 제가 실제로 재봤는데요. 따뜻한 방에서 추운 화장실로 가는 순간 혈압이 30에서 50이나 올라갑니다. 평소에 혈압이 132던 분이 갑자기 182 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기에 앉아서 힘주는 게 더 위험합니다. 온도 차이만으로도 위험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기에 앉아서 변을 보려고 힘을 주면 혈압이 또 올라갑니다. 특히 변비 있으신 분들 힘 많이 주시죠? 그때 혈압이 20에서 30더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소 혈압 130 추운 화장실 가면 180 힘주면 200. 200이면 정말 위험합니다.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어요. 세 번째, 새벽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왜 하필 새벽일까요? 우리 몸은 새벽 4시부터 8시 사이에 혈압이 제일 높아집니다. 자다가 깨어나면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랑 뇌졸중의 대부분이 새벽에 생깁니다. 여기에 추운 화장실, 힘주기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봤던 환자분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78살. 새벽 5시 반에 화장실 가셨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할머니가 30분 만에 발견해서 살아나셨는데 왼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 혈압약도 잘 드시고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화장실의 추위를 이기지 못하셨던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 74살. 새벽 6시에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변비가 심하셨어요. 그날도 변을 보려고 힘을 많이 주셨는데 그 순간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어요. 심폐소생술로 심장은 다시 뛰게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80살.
새벽 5시에 화장실 가셨다가 30분 동안 안 나오셨어요. 가족이 문을 열어보니 변기에 앉은 채로 쓰러져 계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치료는 받으셨는데 말을 잘 못하시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겨울이었고, 다 새벽이었고, 다 추운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이게 바로 겨울철 화장실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본론 E- 화장실 안전하게 쓰는 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 딱 5가지만 지키시면 이 위험을 거의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을 따뜻하게 만드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작은 온풍기를 하나 놓으세요. 요즘 벽에 거는 작은 온풍기 많이 나와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전기세 아까워서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기세 5천 원 더 나가는 것과 병원비 수백만 원, 아니 생명을 잃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경기도 수원에 사는 최영철 할아버지는 제 강의 듣고 화장실에 온풍기 달았어요. 그 후로 3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온풍기 하나가 내 생명 구했어요. 이제는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게 안 무서워요. 두 번째, 화장실 가기 전에 몸을 깨우세요.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이불 속에서 30초 정도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기. 팔다리 가볍게 펴고 구부리기.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기. 그 다음에 일어나서 30초 더 서 있다가 화장실로 가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을 깨우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요. 단 1분만 이렇게 하시면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옷을 입고 가세요. 잠옷만 입고 화장실 가지 마세요. 가디건이나 두꺼운 가운을 걸치고 가세요. 잠깐인데 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잠깐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는 화장실 문 앞에 두꺼운 가운을 걸어뒀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입고 가신대요. 처음엔 귀찮으셨다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자동으로 입게 된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 변기를 따뜻하게 만드세요. 차가운 변기에 앉는 순간의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요즘 온열 변기 시트 많이 나와요.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전기 안 쓰는 두꺼운 천 커버도 있어요. 이것만 씌워도 훨씬 따뜻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온열 변기 시트 달고 너무 만족하신대요. 예전엔 변기에 앉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편안해요. 다섯 번째, 절대 과하게 힘주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변을 보려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주시는데 그 순간 혈압이 30에서 50이나 올라갑니다. 변이 잘 안 나오면 무리하게 힘주지 말고 일단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가세요. 변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께 꼭 당부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부부만 사시는 경우에요. 새벽에 화장실 간 지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시면 꼭 확인하세요. 문 두드려서 대답 없으면 즉시 문 여세요. 민망해서 라고 망설이다가 골든타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체면이 더 중요합니까? 본론 3- 혈관 튼튼하게 만드는 겨울 음식. 자, 여기까지 화장실 안전하게 쓰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혈관이 튼튼하면 온도가 좀 변하거나 혈압이 좀 올라가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 보면서 확인한 겨울철 혈관 건강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이요.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 벽에 붙은 나쁜 기름을 녹여주고 피가 잘 돌게 해줍니다.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던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고등어 구이를 드셨어요. 5년 동안 혈관 나이가 거의 안 늙으셨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구이로 드세요.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구우시면 됩니다. 조림도 좋아요. 물랑 같이 졸이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영양도 좋습니다. 찌개로 끓여도 좋아요. 김치랑 같이 끓이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튀김은 피하세요. 기름에 튀기면 좋은 성분이 다 없어집니다. 너무 짜게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는 피를 맑게 해주고 피가 뭉치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생양파가 제일 효과 좋아요. 하루에 양파 반 개만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매 끼니마다 양파 샐러드를 드셔요. 혈압약 드시는데도 혈압이 아주 안정적이십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생으로 드세요. 얇게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면 됩니다. 식초에 절여두었다가 반찬으로 드셔도 좋아요. 볶아 드셔도 되는데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없어지니까 살짝만 볶으세요. 주의하실 점은 위가 약하신 분은 생양파를 많이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미역이랑 다시마입니다. 미역이랑 다시마에는 칼륨이 많아요. 칼륨은 짠 거를 몸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루에 미역국 한 그릇 또는 다시마 한 뼘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미역국으로 드세요. 된장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다시마는 멸치랑 같이 우려서 국물 요리에 쓰세요. 다시마 무침도 좋아요. 간장에 살짝 졸여서 반찬으로 드세요. 주의하실 점은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관을 넓혀줘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루에 생마늘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봤던 최병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생마늘 한 쪽을 우유랑 같이 드셔요. 3년째 혈압이 안정적이십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생으로 드시되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웠다가 드세요. 구워서 드셔도 돼요. 은박지에 싸서 구우면 자극이 덜해요. 갈아서 요구르트에 섞어 드셔도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공복에 생마늘은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꼭 밥 먹고 드세요. 다섯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관이 늙는 걸 막아줍니다. 하루에 토마토 한두 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에서 1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생으로 드세요. 설탕 대신 꿀을 살짝 뿌려서 드세요. 토마토 주스로 갈아서 아침 공복에 드셔도 좋아요. 익혀서 드시면 더 좋아요. 올리브유에 볶으면 영양 흡수가 5배 높아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세요. 배탈 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귀리랑 보리입니다. 귀리랑 보리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흰 쌀밥 대신 귀리밥이나 보리밥을 드시는 게 좋아요. 대전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는 매일 보리밥을 드셔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낮아지셨어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밥으로 드세요. 쌀이랑 7대 3 비율로 섞어서 지으세요. 죽으로 끓여도 좋아요. 야채랑 같이 끓이면 더 좋습니다. 보리차도 혈액순환에 좋아요. 일곱 번째, 호두랑 아몬드입니다. 호두랑 아몬드는 혈관이 늙는 걸 막아주고 피가 잘 돌게 해줍니다. 하루에 호두 서너 개 또는 아몬드 10개에서 15개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간식으로 드세요. 오전 10시나 오후 3시에 드시면 좋아요. 우유나 두유에 갈아 드셔도 좋아요.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소금 안 친 생것으로 드세요. 하루 식단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추천하는 하루 식단입니다. 아침에는 보리밥, 미역국, 고등어구이, 양파 샐러드, 김치 드세요. 점심에는 현미밥, 된장찌개,
생선조림, 나물 반찬, 토마토 드세요. 저녁에는 잡곡밥, 미역국, 두부 요리, 양파 무침, 마늘 장아찌 드세요. 간식으로는 오전에 호두나 아몬드, 오후에 토마토 드세요. 본론 4- 변비 해결하는 법. 화장실을 안전하게 쓰려면 꼭 해결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변비입니다.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변비 해결하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물 8잔에서 10잔 정도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중요해요.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라고 물을 안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오히려 변비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세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고구마, 감자, 사과, 배, 바나나,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보리, 콩, 두부 같은 거예요. 제가 봤던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고구마 하나랑 사과 하나를 드셔요.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매일 규칙적으로 변을 보신대요. 세 번째,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변이 마려워서 가는 게 아니라 시간 되면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 밥 먹고 30분 후입니다. 변비에 좋은 차도 알려드릴게요. 결명자차는 장 운동을 도와줘요. 하루에 2-3잔 드세요. 보리차는 식이섬유가 많아요. 물 대신 수시로 마셔도 좋아요. 민들레차는 변비랑 소화에 도움돼요. 하루에 1-2잔 드세요. 변비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약국에서 파는 변비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변비약은 잠깐만 쓰는 거예요. 오래 드시면 오히려 장이 약해져서 약 없이는 변을 못 보게 돼요. 변비약을 3달 이상 드셨으면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무리 정리와 당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겨울철 화장실이 위험한 이유 3가지. 첫째, 온도 차이 때문에 혈관이 조여들고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둘째, 변기에서 힘주면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셋째, 새벽은 원래 혈압이 제일 높은 시간이에요. 화장실 안전하게 쓰는 법 5가지. 첫째, 화장실 온도를 따뜻하게 만드세요. 온풍기를 다세요. 둘째, 화장실 가기 전에 1분 동안 몸을 깨우세요. 셋째, 따뜻한 옷을 입고 가세요. 넷째, 온열 변기 시트를 쓰세요. 다섯째, 절대 과하게 힘주지 마세요. 혈관 건강 음식 7가지. 첫째, 등푸른 생선. 둘째, 양파. 셋째, 미역이랑 다시마. 넷째, 마늘. 다섯째, 토마토. 여섯째, 귀리랑 보리. 일곱째, 호두랑 아몬드. 변비 해결하는 법 3가지. 첫째, 물 많이 드세요. 둘째, 식이섬유 많이 드세요. 셋째,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시는 가족들 볼 때예요. 겨울철 화장실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화장실에 온풍기 사세요.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됩니다. 온열 변기 시트도 다세요. 이것도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됩니다. 화장실 문 앞에 두꺼운 가운 걸어두세요. 냉장고에 오늘 배운 혈관 건강 음식들 채워두세요. 10만 원이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 계신 분들은 꼭 이 영상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직접 온풍기 사서 달아드리세요. 이게 진짜 효도입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우리 집 화장실 온도 확인했습니다. 또는 오늘부터 혈관 건강 음식 먹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목욕탕의 위험성이랑 안전하게 목욕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랑 가족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